영화 등급 매기기. 두 사람이 공원에 가서 자리를 펴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 등급 판정, 연소자, 관람가. 그런데 밥을 먹다가 포옹을 했다. 등급 판정, 중고생 관람가. 포옹을 하다가 짙은 키스를 했다. 등급 판정, 고교생 관람가. 자, 그렇다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 판정에 나오는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하이텔로 민철호 씨가 물어오신 퀴즈인데요. 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상황, 두 사람이 모두 남자였을 때입니다.
영화 결혼 피로연 중에서 뱅퀴 차차차, 피로연 차차차 띄워드렸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사람이 많이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음악을 틀어달라고 노원구 하계일동에서 신준환 씨가 엽서 보내주셨죠. 홍대 건축과 1학년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자, 좀 코믹한 음악이었는데 잘 들으셨어요? 결혼 피로연. 두 남자, 사랑하는 두 남자와 그리고 한 여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벌어지는, 또 부모님과 아래세대와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참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죠. 자, 민철호 씨는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하이틀에 계신 분들은 그 얘기 이미 다 그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연휴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휴 끝나고 오늘 하루 생활하시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손에 일이 안 잡혀서. 저도 연휴 기간 동안 영화를 15편을 보느라고 눈이 거의 부을 정도였는데요. 그 영화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가 로저와 나라는, 로저 앤 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 제너럴 모터스 그 자동차 세계 다국적 기업 아시죠? 미국. 그 회장을 만나려고 아주 무진애를 쓰는 한 감독이 그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또 GM의 그 노동자들의 얘기를 그린 영화였는데요. 보고 나서 참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서울 관악구 봉천육동에서 이후정 씨가 아주 오랜만에 엽서를 보내시면서 제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만 하시네요. 이제 우리의 모습이 현실에 대한 타협이나 굴복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해이며 변화에 따른 적응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들 사이엔 바람이 분다, 강물이 흐른다라는 글을 적어주시면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바람이, 그 강물이 무엇인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대구 서구 내당 사동에서 백승빈 학생이 친구 민창이, 준모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영화 This is my life의 주제가입니다. 이 영화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의 시나리오 작가인 노라 에이프런,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요, 그 감독을 했던 노라 에이프런의 작품인데요. 정말 그 여성의 섬세한 심리를 잘 그린 영화예요. 한 어머니와 그 밑에 있는 그 두 딸의 관계. 사만다 마티스가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딸로 나왔고요. 캐리 피셔, 댄 에크로이드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제목은 행복 찾기로 나왔고요. 음악은 칼리 사이먼이 맡았는데요. 그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Love of my life. I love lilacs and avocados, ukuleles and fireworks, and Woody Allen and walking in the snow. But you've got to know that you're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From the moment I first saw you, the second that you were born, I knew that you were the love of my life. Quite simply, the love of my life. I love Lucy and pumpernickel bread, the Statue of Liberty, and standing ovations and falling into bed.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From the moment
I knew that you were the love of my life, quite simply the love of my life. You can drive me crazy, you can drive me anywhere. Here are the keys, just do as you please. It may not always be easy, but you're the love of my life. My heart is riding on a runaway train. You are the love of my life, through all the pleasure and pain. From the moment I first saw you, I knew it right away. I knew that you were the love of my life, simply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the great love of my life. 백 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랑, 그것은 쾌락의 손짓. 배신, 그것은 악마의 옷자락. 브루스 윌리스와 제이 마취, 그리고 로런 크리스티의 젖은 목소리. Color of Night. 음악으로 느끼십시오. Color of Night. 폴리그램.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 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순액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 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 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커 브라운. 사랑의 피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석. 난 그 향기를 꿈꿔왔다. 난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냉동 건조 커피 맥스웰 블루웹. 그 신선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맥스웰 블루웹.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Two of us, and nothing's gonna come between us again. Forever love, I feel you with me. You're the sun that chases away the rain. Whoa. I cherish all the love you bring. Forever and a day,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I can't throw that away. My love, there's nowhere, baby, unless you're there. I could never let you down. By the way, I have wanted you say I will always be around. Forever love. Forever love. Baby. Inside my heart, you'll never die. You understand the man that hides deep inside. So come to me. I need you dearly. I'll never give you reason to say goodbye. Never say goodbye. There were times I made you cry, and times I wasn't there for you, but for our love, I'd even die. For you, I'm gonna stay. Oh yeah. Baby, let's let it. I could never let you down. Yeah. By the way, I met you. Yeah. I will always be around. Forever love. I need you, baby. You know, girl, being with you has brought new meaning in my life. Yes, it did. You give me so much happiness. Just to see you smile gives me the strength to go on. I cherish all the moments that we spend together. The laughter, the tears, they're all special to me. I guess what I'm really trying to say is that I love you.
memory of you, for all the times we shared together, for all we've been through. Forever love. 대전 대덕구 평촌동의 박종성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모머니 중에서 칼라미 베드가 부른 Forever Love 띄워드렸습니다. 경기도 강화 옥림리에서 아니 씨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신 분. 자, 바로 그분 바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영화 읽기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어느 분이 명성여중 3학년의 김규희 양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정성희 씨가 예전에 모 영화 잡지의 그 편집 차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예.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때 뭐 이자벨 아자니와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 이자벨 아자니를 만난 느낌이 어땠는지를 좀 물어봐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자벨 아자니를 만났었던 것은 89년도 9월 동경영화제에서였었는데요. 사실 네. 그것은 개인적인 인터뷰는 아니었었고 그 공식 기자회견 석상이었었는데 사실은 기자회견이라는 곳을 저는 열심히 쫓아다녀 봤지만 수많은 감독들 구로사와 아키라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사실은 그 인터뷰 석상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인터뷰는 처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자벨 아잔이라면 마땅히 그럴만해라는 표정을 짓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었는데 그 인터뷰 석상에 온 이자벨 아잔이는 질문에 대해서 그 기나긴 질문에 대해서조차 아주 짧은 대답 외에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자벨 아잔이의 미모보다도 이자벨 아잔이의 그 표정보다도 사람들을 더욱 매혹시킨 것은 그 아주 뭐라고 표현하기 곤란할 정도로 매혹적인 그 목소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는 네. 또 달리 제 생각에는 혹시 가성을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낄 만큼 낮은 허스키 목소리의 그 쇠 긁는 목소리처럼 그래서 마치 여자가 탐 웨이츠 목소리를 흉내낸다면 저런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네. 식의 발음으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녀는 30분간을 인터뷰하고 나서는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제 나머지 얘기는 영화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돌아서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나간 것을 보면 프랑스에서 온 기자에게 원래 이자벨 아자니가 저런 식으로 인터뷰합니까? 라니까 대답인즉슨 이자벨 아자니는 그 오바라는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다시 봅시다라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그 매력을 신비를 유지시키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잠시 딴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정성희 씨 말씀 듣죠.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좀 그 엉뚱한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 고백에 빠질 때는 종종 자꾸 스노비즘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거 굉장히 역겨워서 싫어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여러분들에게 그 제 고백을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사실 오늘은 제가 그 이 프로에 나온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남의 책을 열심히 읽고 남의 영화에 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을지언정 제 이야기를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 그 고백의 시간이고 취조당하는 시간이며 또한 혹시나 그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저의 동료들에게 보내는 그 제 애정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본 영화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매 순간 저는 그 베스트 10 뽑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일기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베스트 10 기록이 매년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 혼자 웃고 킬킬대고 웃고 때로는 사실은 중학교 때 만들어놓은 작성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꼭 봐야 될 영화 500편 하고 매년 지나갈 때마다 지웠는데 아직도 다 못 지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얼마만큼을 더 봐야 될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저희 부모님의 손을 떨구고 제가
입장료를 들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처음 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와 트리포는 바로 그때부터 영화관에 영화 페인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국민학교 2학년 때였었습니다. 네. 국민학교 2학년 때 저를 매혹시켰던 영화는 사실은 그때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군지도 몰랐었던 용문의 결투라는 영화였었습니다. 그리고 후일 이 영화가 호금전 영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 용문객전이라는 영화와 국민학교 2학년 때 제 베스트 원 영화는 아라베이 로렌스였었습니다. 아라베이 로렌스는 저희 부모님과 같이 가서 거의 눈을 말똥말똥 뜨고 얘가 자지 않을까 걱정스러워하던 우리 부모님은 주무시고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 매달려서 이렇게 영화가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라고 보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용문객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하늘을 나르고 또 칼을 휘두르며 벌어지는 활동사진적인 매력이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이 용문객전을 일주일 내내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본 것이 제 첫 번째 영화에 바친 애정 고백의 순간이었었는데요. 저는 이 용문객전을 본 이후로 무협 영화와 무협 소설에 아주 거의 빠져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 나이 때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본 무협 영화 중에서 제가 뽑는 걸작들이라면 역시 외파리, 제목은 다소 촌스럽죠. 용호의 결투, 복수, 금연자, 이 영화들은 정말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다시 봐도 걸작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된다면 어쩌면 보기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영화들일 것입니다. 또 그때는 무협 소설하면 다 와룡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와룡생 소설로 돼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만화가게 가보면은 책을 1000권 이상 발표한 대단한 소설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와룡생 소설 본 것들로서는 제가 군엽지, 무유지, 금검지, 무림자나 쌍봉기 같은 영화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사실은 저는 국민학교에 다닐 때 학교 가는 길에 만화가게 들려서 무협지 다 바꿔서 가방에 잔뜩 싸가지고 가서 수업 시간 내내 보고 끝나면은 달려가서 영화 보고 또 돌아가서 그 다음날 돌려준 무협지를 열심히 보고 그러다가 성이 안 차서 국민학교 5학년 때 노트를 사서 무협소설을 열심히 쓰다가 저희 부모님한테 걸려서 굉장히 야단 맞고 두 번 다시 만화가게에 드나들지 못하게 단단히 야단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점점 영화관들을 넓혀갔습니다. 저는 이 영화들을 당시에 동시 상영을 하던 인근 영화관으로 들락날락 하다가 새 영화 엄나를 보면서 점점 영화관을 넓혀가면서 다른 영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국적 불명의 찰스 브론슨과 아랑드롱이 나오는 이상한 살인 청부업자 이야기 같은 것들에 매혹되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은 그리고 이때 이제 처음 사람들이 팝송을 듣기 시작할 텐데요. 팝송을 열심히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사실 제가 먼저 가졌었던 꿈은 영화에 대한 꿈이 아니라 락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존경했었던 사람들 리스트에는 늘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보다는 지미 핸드릭스, 제프 백 그리고 올맨 브라더즈의 트윈 기타리스트 2명의 형제 등등을 뽑으며 이렇게 될 수 없을까 하고 기타를 들고 기타 학원을 전전하던 꼬마였었는데요. 이때 제가 보고 넋이 나가서 보면서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AFKN 너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나오는 영화 보지 말고 좀 자자라고 야단 맞으면서 텔레비를 부둥켜 안고 끝까지 본 영화가 칼라로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칼라 텔레비전이 없는 바람에 흑백으로 본 이지라이더였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영화가 이렇게 신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봤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제가 영화를 이해했거나 또는 60년대 정신을 이해했다기보다는 락큰롤 음악이 신나게 흐르는 영화를 보면서 리듬에 흠뻑 취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영화와 함께 제가 중학교 때 베스트 1으로 꼽는 영화는 캐롤 리드가 감독한 제3의 사나이였었습니다. 제3의 사나이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영화가 빛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며 수많은 영화 평론가들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 장면보다는 조셉 커튼이 오손 웨일즈를 발견하는 장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에서 조셉 커튼이 오손 웨일즈를 발견하면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빛이 얼굴을 보였다 그냥
사라지는 장면을 통해서 마치 장면을 커트로 분할하지 않고도 그 두 개의 모습을 한 장면 내에서 보여주는 장면을 보고 그 당시에는 그저 그것을 그렇게 분석적으로 보기보다는 빛이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깜짝 놀라며 매혹되었다시피 해서 보았었는데 그 제3의 사나이는 지금도 사실은 저는 다시 보아도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라이더와 제3의 사나이를 보면서 사실은 중학교 생활 내내를 보냈었습니다. 네.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70년대에는 그야말로 외화가 거의 수입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외화는 1년에 거의 20편 정도, 1년 내내 개봉되는 영화가 20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한 해에 개봉되는 영화 320편의 비디오 쏟아져 나오는 시절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초라하게 짝이 없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영화광들은 그때 또 영화 볼 때 없나를 그야말로 이잡은 듯이 뒤지다가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프랑스 문화원의 그 지하실 살르누아르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을 발견하는 순간은 정말 그 모든 영화관들한테는 마치 보물섬을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처음 봤었던 영화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1월 달에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 그래서 11월 달에는 매년 제가 프랑스 문화원 몇 주년 기념하는 식의 행사를 스스로 조촐하게 갖곤 했었는데 이때 처음 본 영화는 금지된 장난이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금지된 장난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격찬하는 것만큼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흑백 영화의 새로운 매력에 대해서 사실은 필름으로 본 것으로는 제가 젊은이의 양지에 이어서는 영화관에서 필름으로 본 것으로서는 첫 번째 영화이기도 했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프랑스 문화원이라는 데를 열심히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이름도 읽기 어려운 한 영화 감독의 영화 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감독이 4편의 영화를 한 달 내내, 그때 중간고사가 끼어 있어서 그 3시간 시험만 끝나면은 끝나기가 무섭게 프랑스 문화원으로 달려가 1, 2, 3, 4회 12시부터 그때는 시작해서 8시 영화가 끝났었는데요. 네. 그래서 집에다가 도서실에다 공부한다고 내내 이야기하고서는 영화를 내내 보고 마침내 토요일 날 마지막 시험을 볼 때는 코피를 흘려가며 마지막 회까지 다 이 영화들을 보면서 저는 평생 영화 찍어봐야 이 사람처럼 되긴 틀렸군이라는 생각에 영화 감독이 되기를 포기한 그 영화 감독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독의 영화가 장리 고다르였었고 네. 그때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저를 완전히 넉다운 시킨 영화는 피에로 미치광이라는 영화였었습니다. 1965년도에 만든 그 시네마스코프 화면의 영화였었고요. 장파 벨몽도와 그 안나 까리나가 나오는 영화였었는데 한 그 결혼에 아주 질려버린 한 남자가 옛 정부를 만나서 무인도로 도망치다가 결국 무기 밀매상 조직에 끼어들어 다이너마이트를 머리에 감고 자폭하여 죽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야말로 지금까지 저로서는 본 적이 없는 영화 방법으로, 어쩌면 지금 영화를 보시는 영화 팬들에게는 이 영화가 그렇게 새롭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별로 다른 영화를 볼 기회가 없었었던,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와 또 한국 영화들 일부를 볼 수밖에 없었었던 저로서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라는 말 외에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다르의 영화를 보면서 저는 도대체 영화를 안 하면은 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참담한 심정이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그 다음 달 프랑스 문화원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그 경복궁 길을 터덜터덜 가던 11월 달 문화원에 가기 바로 앞에 그 도서출판 기념회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서출판 기념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념회관에 한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독일 영화와의 밤이라는 타이틀이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그 서독에도 영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그런 영화들이 상을 받았다는 기록도 볼 수 없을 뿐더러 당시에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영화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들어갔더니 한 서독 영화 감독이 한국에 와서
1976년도의 일입니다. 1976년도에 한 서독 영화 감독이 한국에 와서 자기의 영화들을 틀어주고 그리고 감독들과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왔었던 영화가 임라프드 여자애트 시간의 통과라는 영화와 도시의 앨리스 그리고 페널티킥을 맞이한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영화였었고 그때 아주 촌스럽게 장발머리에다가 70년대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후진 라이방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촌스러운 선글라스를 끼고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빈 벤더스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빈 벤더스는 거의 세계 영화계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래서 독일 문화원의 주선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자기 영화 소개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었는데 그 서독 감독을 아주 낯선 얼굴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이 빈 벤더스의 인터뷰를 통역을 하고 있었고 또 한 명의 대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질문하기를 다들 촌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한 대학생이 벌떡 일어나 당신 영화를 보고 있노라네 영국의 락그룹 킹크스나 아니면 미국의 가수 반 모리슨의 노래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 영화가 이러한 아메리카 문화나 또는 팝컬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자 빈 벤더스 갑자기 제대로 된 질문을 맞이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장광설을 늘어놓게 되는 것을 보면서 별 대학생들이 다 있군 이라는 표정을 졌었는데 그 인터뷰 통역을 하고 있었던 대학생은 후일 지금 이런 교육방송에서 시네마 천국이라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그 후 제가 만나고 제가 선배로 생각하고 있는 정유성 선배였었고 그때 질문을 했었던 또 한 명의 대학생은 금년에 감독으로 데뷔했죠. 장밋빛 인생으로 데뷔한 김홍준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화 감독들은 별로 돌아다닐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노라면 서로가 다 만나는 형편이어서 사실은 대학생이 된 이후에 이 영화 서클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심지어 고등학교 때 같은 영화관에서 파고다 극장에서 프렌치 커넥션을 같은 회에 본 기억을 서로 나누기도 할 정도로 이상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시절이 사실은 이 70년대 학번들의 고등학교와 대학생 시절에 이상하게 걸쳐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는 대학에 가서는 하지만은 고등학교 때만큼 영화를 열심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는 영화를 만드는 일에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나는 대학교에만 가면은 영화 무지 열심히 볼 거야 라고 다짐을 했건만 사실은 그렇죠. 정은임 씨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면 실컷 자야지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그래서 없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군요. 저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잠 실컷 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대학 가니까 전혀 졸립지도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대학 가서도 영화를 열심히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맞아요. 그건 저도 같았어요. 영화를 본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따분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대학생이 된 다음에도 남의 영화나 열심히 보러 다니는 한심한 영화관 시절을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영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카메라 들고 다니며 영화 찍는 일이 더 열심히였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8mm 영화 4편하고 16mm 영화 2편을 찍으면서 친구들과 웃고 촬영 다니고 싸우고 편집하고 밤새우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발견한 사실은 저는 영화 감독 될 재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그랬겠지만은 스터디 그룹들을 열심히 짜서 사실은 그때 텔레비전으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AFKN에서 그때 방영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은 것이 후일 KBS에서 했었던 페이퍼 체이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었었습니다. 그게 왠지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우리나라에도 스터디 그룹이 그야말로 불붙듯이 번져 나간 그런 유행을 경험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때 열심히 보러 다녔던 곳은 사실은 프랑스 문화원보다는 독일 문화원에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독일 문화원에서는 독일
독일 문화의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그 괴테 인스티튜트의 독일어 어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한테는 유학을 보내준다라는 그 특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특혜를 갖고서는 유학 간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독일 문화원 산하에 있었던 영화 서클이 있었습니다. 동서 영화 연구회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그 동료들과 또 선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영화 평론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 이를테면 전영준 씨, 강한섭 씨, 그리고 영화 제작자가 되었죠. 안동규 씨,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김홍준 감독 같은 영화 동료들과 선배들을 모두 이 독일 문화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늘 만나서 영화에 대해서 토론 대상이 되었던 감독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였었습니다. 파스빈더는 그 당시에 영화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말 영웅이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영화에 대한 그 열정과 상상력, 그리고 그 각 영화들이 갖고 있었던 완성도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영화를 갖고 영화에 관해서 영화를 빙자하여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통로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직은 제3공화국 시절이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었으며 유신 헌법이 있었던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에서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장에 나오는 장면이 우연히 한 커트가 들어간다라면은 그 장면이 잘려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작자와 감독은 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시절이었었으며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든지 책방에서 살 수 있었던 마르쿠제의 이성과 혁명이라는 책이 집에서 발견되는 날에는 이적행위 및 간첩죄로 그 구속되었던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던 시절에 어찌 대학생들이 모이기만 하면 눈을 번득였던 시절이니 어찌 세상에 대해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영화 청년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이었었던 서독 영화를 빙자하여 서독 영화를 연구한다는 미명으로 분단 상황에 대해서 많은 그 토론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좋은 그 영화책들의 번역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구태여 영화책을 볼 수 있는 책이라면은 영상적 사고 또는 영상의 반란, 그리고 그 영화 예술이라는 그 책이었었는데요. 사실 이때 처음 저는 그 체계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외국어 실력이 있으면 얼마만큼 있었겠습니까? 고작해야 그 예비고사 합격한 실력으로 외서를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과 함께 영어 책과 그 일본어 책으로, 특히 일본어 책에 많이 의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서를 수입한다는 것이 일본어 책들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그 책들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고다르가 누벨바그 감독이며 또 무성 영화 시대 때부터 영화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채플린이 영화의 전부가 아니며 그리피스의 국민창생과 인톨러런스가 영화의 장을 열었으며 그리고 소련에도 영화가 있었으며 몽타즈라는 말이 소련 감독이었던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의 동료들과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철학적 개념을 부여하여 새롭게 그 하나의 영화 철학적 용어로까지 발전시킨 용어이며 1930년대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으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배너가 영화사상 최고 걸작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도 이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니 사실은 지금 영화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시절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여러분들은 마땅히 저희 세대를 밟고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 공부밖에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한다면 저는 한국에서의 영화의 발전이란 거는 정말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 또래 세대들 중에서 80년도를 편하게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80년도 5월 달에 군대를 가서 82년도에 그 제대를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그 어둡고 우울한 동료들과 함께 보내지도 못했고 또 많은 친구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으로 떠났고 또 제 친구 중에 몇몇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계속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 군대에서 아주 굉장히 창피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그 군대에서 제 생애에서 가장 책을 열심히 읽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지 않고 책만 읽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매 맞으면서 읽는 책이니까 사실은 기억에 더 많이 남았고 밤에 밤잠 못 자면서 이 책 내가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더 기억에 남는 책들이 이 책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면서 제가 맹세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29개월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요. 29개월 동안에 한 달에 2권씩 책 읽으면은 58권을 제대하기 전까지 읽을 거야라는 생각에 열심히 읽었고 사실은 이 기간 동안 29개월 동안에 제가 제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그 책이 그 에밀 디르킹 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제 기록으로는 65권째 책으로 기억에 남았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자신을 저 자신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대하고 난 다음엔 저는 그 외국 영화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대부분의 영화광들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자기의 영화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바로 저는 이때부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한 영화 감독들이 그 당시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아마 지금은 거의 왜 그랬을까라고 지금 세대들은 반문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바람 불어 좋은 날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서 또한 그 억압받은 많은 세대들의 그 대변자 역할을 했었던 그 이장호 감독이 정말 그 우리 시대의 대변인처럼 느껴졌었던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제 선배와 동료들은 그 이장호 감독의 연출부로 그때 들어갔었었고 그리고 이장호 감독에게 인사를 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권택 감독과 이두용 감독에 대해서 제가 열광적인 애정을 갖기 시작한 것도 또 이때부터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생애 영화의 그 베스트 5편 그러니까 완성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 마음속에 남는 영화 5편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때 봤었던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은 저를 거듭 다시 한번 그 영화광으로서가 아니라 영화를 정말 내가 영화를 해야겠구나 라는 그 결심을 하게 만든 그 영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한국 영화를 보면서 보냈었던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었던 시절, 이런 시절들도 어떻게 생각한다라면은 행복한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그 학생의 신분으로서 영화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신이 고생스럽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하나에 자기가 집중할 수 있었던 시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마음껏 외국에 나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유학도 다닐 수 있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아마도 계속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저는 그런 혜택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곧 그 직장을 갖게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첫 직장은 그 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 8시까지 직장에 나가야 됐었고 일찍 끝나면 9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 영화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회 시간이 놓칠 때마다 저는 초조한 생각에 어찌할지 모르는 표정을 짓다가 매번 욕을 먹던 그런 그 직장 생활 잘 못하는 사회생활 초년병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이라면 행여나 놓칠까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루베르 브레송 영화를 보다가 실컷 쿨쿨 자다가 나오면서 못내 아쉬워하며 버스간에서 눈물 지으며 돌아오던 그런 사회 초년병이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회 영화를 보는 날에는 너무나 신나서 달려가 보던 영화가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영화였었으며 제 선배와 함께 영화를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선배도 결국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고생하며 1월 4일 날 만나서 같이 보러 간 영화가 Once Upon a Time in America였었으며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를 보고
명보극장에서부터 그 기나긴 을지로의 지하철도를 내내 걸어가면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선배와 부둥켜 안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며 울고 헤어지던 것이 바로 그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은 영화를 편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편하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영화와 본의와 관계없이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부족한 영화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업 영화를 보러 가고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결코 타락한 영화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4시간 1년 내내 노동시간에 허덕거리면서 어쩌다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를 그 사람 보고 고다를 영화 봐야 하며 레오스 갤럭시 영화를 봐야 된다라고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재미있는 헐리우드 상업 영화를 보러 가도 마지막 시간에 숱한 시간 저는 잤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눈이 아파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 없어 눈을 감고 눈이 아프기를 멈추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잠들어 눈 떴을 때는 옆 사람이 영화 끝났으니 나가십시오라고 흔드는 시간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라면은 그것은 이 땅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비디오가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비디오를 통하여 외국에서 보내준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 또한 이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해 겨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영화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제 인생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삶에서 반칙을 하지 않는다는 한도 내에서 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화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영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아마도 그 마지막일 것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프로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이제는 좀 이 친구 지겨우니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빗발치듯 편지가 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마 이 이야기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분이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해 주셨던 분들도 또 저를 격려해 주셨던 분들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압니까? 여러분 옆에서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것도 영화라고 하며 콜라를 집어 던지고 나갈 때 옆에서 빙긋이 웃으며 맞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영화관에서 언제나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예, 정성윤 씨가 꼭 마지막 인사처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그동안 참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고요. 아마도 지금은 정성윤 씨가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서 저희 프로를 잠시 떠나는 것이고 다음에 또 좋은 얘기를 위해서 저희 시간에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옆에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여러분도 많이 도움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제가 하나 대답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숱한 질문을 올리시죠. 그 정은임 아나운서가 정말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멘트를 하고 있으며 또 그만큼 그 방송에서 하는 만큼 아주 그 영화에 대한 열정적인 영화 강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2년 동안 아주 냉정하게 지켜봤는데요. 네. 대답은 예스입니다. 모든 멘트는 아니고요. 자, 정성윤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오늘 마지막 곡도 정성윤 씨가 직접 고르신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가져오셨어요?
그 프랑스의 천부적인 이야기꾼으로 소문났었던 몰리에르, 그 희곡 작가 몰리에르에 관한 생애를 그린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몰리에르의 죽음이라는 대목을 그 헨리 퍼셀의 곡 중에서 킹 아서에 관한 그 곡 중에 하나를 알프레드 델러가 그 직접 지휘하여 들려주는 곡인데요. 사실은 이야기꾼의 죽음에 관한 이 영화의 마지막이 왠지 저의 작별 인사 어울리지 않으십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자, 정성윤 씨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는 아마도 정성윤 씨를 계속 만나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요. 서울 송파구 가락이동의 원상균 씨께 띄워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성윤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Let me